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외적인 환경의 불확실성은 3월 FOMC 회의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에너지가 응축될 수 있는 섹터 뉴스만 좀 모아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이슈는 SM으로 출발하겠습니다. SM 인수를 두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하이브와 카카오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하이브 카카오 며칠째 각종 여론을 동원한 고지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지켜보는 투자자분들은 이제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거든요. 오늘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 쭉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저는 예전부터 SM 엔터테인먼트 가수들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BTS 굉장히 좋아하고요. 소속 가수들을 모두 좋아하는 상황에서 사실 저는 이제 두 기업의 중립 입장에서 좀 이 상황을 좀 보고 있었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는 제가 그냥 점입 가격, M&A 할 때 이런 건 있을 수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만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타다성을 바꾸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목불인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눈 뜨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참상이나 꼴불견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자성어를 왜 선택했냐면은 기업은 주주들을 위해서 있는 게 기업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현 경영진이 한 이 행동을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이브는 불법 행위라고 당연히 얘기했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한번 들어보시면 기존의 자사주 매입,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자사주 매입과 이 소각 같은 경우는 정말 주주들을 위한 거다, 이건 진짜 좋은 거다라고 했고, 자사주 매입만 하는 기업 비판했습니다. 이거 소각까지 같이 해야지 왜 소각은 안 하고 자사주 매입만 하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SM 엔터테인먼트가 자사주 매입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10배입니다. 왜 하필 지금? 하려면 예전부터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지, 왜 하필 지금 평소에 10배인 635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이사회가 승인했는지 사실 이거 모르겠고요. 예전부터 자사주 매입 이렇게 많이 한 기업이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까마귀가 배 떨어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635억이라는 엄청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이걸 소각을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까 의심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시세 조작은 이제 주주 환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고, 사실 저는 여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SM 측은 향후 3년간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3년간 이수만 전 대주주에게 사후 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635억을 모두 자사주 매입과 함께 소각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소각하면 어쨌든 주주분들 위해서 한 거 좋으니까 다 좋은데, 일단은 SM 경영진이 진짜 SM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훌륭한 기업을 살리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정말 피 터진 싸움이 끝나고 나서 진짜 나는 이 기업을 한번 살려보겠다 해서 CEO가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근데 CEO가 이번에 주총 끝나고 사퇴한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SM 엔터테인먼트 정말 훌륭한 기업입니다. H.O.T부터 최근에 다양한 어떤 가수들까지 나왔던 기업인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주주들을 위한 정책인지 주주들을 위한 행동인지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진짜 앞으로는 목불인견, 절대 이제 이 이슈 나왔을 때 제가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있을 만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 그 공개 매수가 끝나게 되는데 이후에 한번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공개 매수가 종료가 되고요. 사실 또 오늘까지 법원에서 서면 자료를 받기로 한 상황이거든요. 가처분 결과는 이번 주 후반 안에는 웬만하면 나올 것 같은데, 카카오가 기존 예상대로 가처분 결과가 난 뒤에 움직일지, 아니면 어제 공개 매수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면서 전면전에 오늘 좀 화끈한 행보를 보여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개인 주주분들의 입장이겠죠. 지금 양측이 이렇게 지분 매입 싸움이 한창이면 하이브, 카카오, SM 주주분들은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른 변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특히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는 카카오의 그 SM 인수 가능성이 낮아진 케이스가 될 수 있고, 기각이 될 경우에는 카카오가 SM 그 지분을 인수를 하면 카카오는 향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시 SM의 지분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다음 달 6일 사이에 나올 것으로 뭐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은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판례로 보면은 뭐 경영상 방어 목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적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긴급한 그 자금 조달 그리고 기술 도입, 전략 제휴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돼도 제3자 배정 증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각의 가능성을 좀 더 점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 7일에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이 9만 1,000원, 그러니까 하이브보다 쌉니다. 카카오가.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는 이번에 공개 매수와 관련된 12만 원 정도를 뭐 체킹을 했는데 이거 역시 만약에 본격적으로 카카오가 뭐 인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 한다면 카카오는 정말 속이 터지고 열불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성에 따른 주가 예측을 어떻게 해봐야 되냐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SM에서 발표를 한 게 SM 3.0에 그 1조 원 투자를 밝혔고 그 미주 시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아티스트와 관련된 건데 그 그룹 NCT의 무한 확장의 끝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NCT의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그룹으로서 계속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서 가는 그룹이다 보니까 신규 보이 그룹들을 내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보이 그룹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장성은 좋지만 최근에 이제 걸그룹과 비교해서 그 BTS처럼 보이 그룹이 크게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 그룹은 해외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각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SM의 유니크한 그 SMP 그러니까 SM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 김선영 대표님과 똑같이 SM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팬으로서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SMP의 특성을 살려줄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앞으로의 뭐 시장성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SMP의 특성을 살려줄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즉 가처분 기각 시에 카카오가 지분을 받고 하이브의 영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가져올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를 통한 영향을 받을 때 음악성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즉 SM과 관련된 기존의 엔터 산업 부문에 대한 퍼포먼스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세 아티스트를 통한 성장세는 굉장히 좀 부각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하이브의 BTS 등 해외 팬덤을 통한 빅데이터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이브 쪽에 좀 더 편성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장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얼라이언 파트너스가 3년대 주가를 30만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SM 주가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간 적도 없고요. 카카오 그렇게 했다면 카카오에 9만 1,000원을 부를 이유도 없었습니다. 30만 원은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30만 원까지는 갈 이유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모든 이슈들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성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 기각 시 카카오의 유상증자가 9만 1,000원 그렇게 가격을 보자면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납입일이 3월 24일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체크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이슈가 종료가 되고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만약에 좀 더 SM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최고점 갱신 후에 다시는 이 가격이 올 수 없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주가에는 신규 투자자는 진입 금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규 투자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오늘장 카카오의 추가적인 입장과 더불어서 지금 뭐 법원 판결 이번 주 후반이면 나올 것 같거든요. 이에 따른 카카오와 SM, 하이브의 주가 변동성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휴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는 벌써 1분기의 마지막 달을 맞습니다. 3월에는요, 우리 주도주 찾기에 또 한창 집중을 할 텐데 자동차, 화학, 운송업종을 주목하라는 증권사의 조언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일주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때 미국 시장 크게 내려가서 굉장히 염려가 많았는데요. 우리 나스닥 선물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엔비디아였죠. 즉 엔비디아가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로 급등세를 보였죠. 왜 그럽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금년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 들어볼까요? 지난달까지는 매월 200만 원씩 주던 회사가 월급을 이번 달에는 1,000만 원, 다음 달에도 1,000만 원 줄 수 있다. 이런 회사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너 월급 1,000만 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얼마 줄지 모르겠어. 이런 회사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요. 금년 2월 달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시장도 기업 실적도. 그런데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 몇 개 있습니다. 더 크게 확산해가지고 1분기 실적은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았지만 2분기 즉 4월, 5월, 6월에는 실적이 좋아집니다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바로 자동차, 운송, 화학 그리고 철강 업종을 꼽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겠습니다만 이 4개 업종이 눈에 돋보인다 그 얘기인데요. 일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실적은 아주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주가는 선반영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화학에서는 LG화학, 운송에서는 HMM, 철강에서는 어제 갑자기 부각이 됐죠. 오늘 세아 그룹 사실하는 거 아닙니다. 포스코라든가 세아라든가 일부 철강 업종들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순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과 종목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사에 언급된 종목 LG화학, 기아, HMM, 한솔케미칼, 삼성 SDI거든요. 한번 오늘도 주가 추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2차 전지 섹터에 한번 주목해 볼 텐데요. 전고체 배터리에 힘을 싣는 삼성. 기사 체크해 봅니다. 이 삼성 SDI 상반기 안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방문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방송 마치고 짬 라이브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오늘 다행히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같이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제가 무슨 말씀드렸었냐면은 경기 침체든지 어쨌든지 이렇게 지금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되냐,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정말 잘하는 우리 대기업이 과연 어떤 쪽에 투자를 하고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당장은 성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차피 몇 년 후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어제 삼성 SDI 경기 수원 사업장을 방문해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용 설비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올 상반기에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파일럿 라인을 이제 완공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잘 아신 대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질 자체가 고체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근데 화재 위험은 굉장히 낮고요. 충전 속도도 빨라서 이제 전기차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버릴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배터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달에 이제 파일럿 라인을 착공을 했고요. 올 상반기에 마감될 예정인데 이후에 기술 검증을 마친 다음에 아마도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간 시점이 2027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황화물계 그 배터리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가 알기로 2030년 정도고요. SK온이 2029년인데 이것보다 양산 그 일정이 한 2년 정도 빠릅니다.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사업장 방문하는 거를 여러분 쭉 한번 둘러보시면은 삼성이 어디에 지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한눈에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 7일 충남 아산에 삼성 디스플레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제일 먼저 가서 이제 17일 날 삼성 반도체 패키지 충남 천안과 이제 온양 캠퍼스 들어갔죠. 그리고 어저께 전고체 배터리까지 갔는데, 사실 디스플레이를 제일 처음 간 이유가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VR이든 XR이든 여러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사양의 그 디램이라든지 반도체가 나오는데 결국은 걔네들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냐? 아무리 사양이 높아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디스플레이 쪽에 최종적으로 모이니까 디스플레이 쪽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이재용 회장이 제일 처음 갔다는 거 좀 의미 두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패키지 그리고 이제 QD OLED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와 여기에 로봇과 바이오까지 한번 포함시켜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어디에 어떤 업종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업종을 조금 이제 줄여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선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방문한 사업장은 이제 삼성 미래 사업을 준비하는 곳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업계의 썰이거든요. 지금 반도체 패키지, QD OLED에 이어서 전고체 배터리 공장을 차례로 방문했다는 큰 그림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관련 종목, 이수화학이라든지 CIS 그리고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 추가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볼게요. 다음 소식 보시죠. 이 HL그룹이 미국 텍사스주의 전기차 부품
부품 공장을 신설한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HL그룹이 뭐야? 또 어떤 기업이야?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쭉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시죠. 이제 고 정주영 회장님의 동생입니다. 이제 한라그룹을 창업하신 분이고 고 정인영 회장님의 아들인데 정몽원 회장님이 이끄는 HL그룹 예전 이름으로 이제 한라홀딩스라 불리죠. 이 회사가 이제 미국 텍사스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역시나 현지 본사를 둔 테슬라와 협력 관계를 좀 두고 있는데 두 기업은 이미 타이어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그룹의 지주사죠. 이제 HL홀딩스 같은 경우는 텍사스 오스틴에 전기차 모듈 생산 기지 설립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투자 규모나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만 CEO라 하더라도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이제 지금 IRA 법안이 뭐 이런 거 생각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저는 충분히 가능성만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어떤 그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 테슬라를 포함해서 완성차의 모듈 공급을 하면서 작년에 매출이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탄력을 좀 받았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 중에 모듈 사업 부분의 매출이 작년에 보니까 2천억 정도, 전체 매출이 1조인데 그 중에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연간 두 자릿수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만큼 조금 지금은 좀 푸시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테슬라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3월 1일 날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뭐 반값 전기차 뭐 또 차 하나에다가 이렇게 뭐 씌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이게 뭔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여기서 또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또 발표되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주들이나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쭉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 가장 굵직한 일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휴장을 맞는 3월 1일 미국에선 테슬라가 장기 계획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인버스터 데이를 개최하는데 관전 포인트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주목해볼 만한 종목도요. 한번 쫙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그 반값 전기차까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먼저 이제 친환경 에너지원 그리고 대량 생산 인프라 구축 그리고 로봇 택시 그리고 신규 차량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방향성을 좀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KEC를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KEC는 반도체 제품 그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및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자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 국책 관련된 과제에 참여를 했던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로부터 자체 저전력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 트랜지스터가 이제 적용된 터치 스크린을 승인받는 등 그 전력 반도체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테슬라의 터치 스크린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를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 스크린의 핵심 반도체인 디지털 콕픽이 있는데 이게 운전자와 차량의 소통을 담당합니다. 즉 AI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AI 시대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전력 소모량을 줄인 반도체 기술을 이 KEC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180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를 했지만은 당기순이익은 154%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재무적인 구조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에 좀 이슈가 있다 한다면 물론 이제 인베스터 데이도 있지만은 최근에 그 인공지능 담당인 이사이자 자율주행 부분에서 책임졌던 안드레이 카파시가 있습니다. 이 카파시가 오픈 AI에 합류를 했거든요. 즉 AI 관련된 이슈가 테슬라에도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테슬라가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터치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플랫폼을 추가적으로 계획을 가져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아니라 그 플랫폼을 활용한 추가적인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전력 반도체 기술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슈와 관련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 KEC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KEC 주가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는요, 급락하고 있는 주가의 면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부가 공공재로 지목한 업종들의 주가가 국내 증시에서는 급락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은행, 통신, 그리고 식품주까지 주가 출렁이고 있죠. 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개인적 의견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매우 적극 지지하고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시장은 저는 자율, 즉 스스로 통제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봅니다. 예컨대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가 10% 올랐다고 제품 가격 10% 올린다? 이거는 저는 자유시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소탐 대시를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담배값 올리고 소주값 올리고 고추장값 올리고 모든 걸 다 올려버리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물가가 조금 올랐다고 금리를 계속 올려서 물가 잡으려고 저 안달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물론 주주분들은 마음이 안타깝겠죠. 은행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일부 식료품주들이 제품 가격 좀 올리려 그런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자유시장과 자율시장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저는 절대 소탐대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한 번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모두가 다 물가 상승돼가지고 결국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거는 적은 걸 탐내려다가 더 큰 시장을 빼앗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주가란 것은 언제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울 때는 기업도 그렇고 우리 국민도 그렇고 조금씩 참아가지고 서로가 이기는 상생의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통신, 음식료 안에서도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매력도 높은 종목은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먼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관치 리스크를 통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 지금 가격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치 리스크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조원에서 올리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면은 국내 유통 구조에 따른 비용이 증가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제조에서 유통까지 대략 한 30에서 70% 가격이 붙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제조원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것보다는 유통 관련된 그 흐름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은 유통 가격 상한제를 뭐 실시하지 않는 이상은 효과를 얻기에는 굉장히 크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유통 가격 상한제라는 걸 실시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크게 이슈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형 마트 쪽, 그러니까 이마트 쪽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마트가 현재 10년 동안 주말에 의무 휴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지난해 정부에서 의무 휴업에 관하여 변경 및 폐지 가능성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이 올해도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 이 이마트가 지난해 매출이 29조, 그러니까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지만은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반토막이 난 상황들에서 지금 이마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의무 휴업이나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전환 시 약 매출의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의 500억 원의 증가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올해 온라인 사업에서 적자를 절반 이상 축소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할인점 역시 영업시간 조정 검토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마트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생산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 대해서 생활 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마트가 내달 1일부터 고물가 소비 영역이 줄어든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뭐 삼겹살을 굉장히 좀 싸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뭐 굉장히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대형마트에서도 굉장히 좀 소비자들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도 뭐 해양수산부와 수산대전이라는 설특별전을 개최를 하면서 60% 할인을 좀 제공을 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안 사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안 사 먹을 수는 없고 경기 방어주로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마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최근에 뭐 소주값 인상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은 제조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일반 소매점포 중심보다는 어쨌든 할인 폭이 좀 큰 대형 마트 쪽에 매출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뭐 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대형 마트 쪽에 매출은 계속 크게 발생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싸고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마트는 계속 지켜봐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에 대한 매력도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월에는 화끈하게 올랐고 2월에는 주춤했던 국내 증시,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또다시 국내 증시 하락에 베팅하고 나섰는데요. 인버스 ETF를 쓸어 담았다고요. 예. 2월 달에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공교롭게도 1등과 2등이 모두 다 인버스입니다. 1등은 코스피 선물 인버스. 다시 말해서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면 가치가 떨어지고 종합주가지수가 내려가면 가치가 올라가는 걸 매입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매입 많이 한 것이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매입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예측하고 대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만일에 개인 투자가분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즉 2월 시장이 2,500에서 졸졸졸 내려오기 때문에 해지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커버하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선물 인버스 곧버스를 매입했다면 저는 잘하셨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 이제 한국 주식시장 끝났어. 이제 2,500 고점 치고 앞으로 2,200, 2,100, 100, 1,800 내려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곧버스를 샀다면은 그 투자는 매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뜻이냐? 예측하고 대응을 하는 타이밍이 있는데요. 예측은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추세가 강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강한 상승세 혹은 강한 하락세 하는 게 좋고 지금은 추세가 없습니다. 밑으로는 2,300, 위로는 2,500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쉽사리 너무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뭐 과감하게 하락장에 베팅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해지 차원에서 좀 일부를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좀 투자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주목할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종민 소장님의 생각은요? 네, 일단 그 해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찬성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그러면은 해지와 관련된 부분에 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월 중순부터 새로 부각된 것이 정책과 관련된 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자율주행 로봇 배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로 나왔었고 두 번째로는 24시간 소아진료 강조를 통해서 원격 진료 테마가 강세를 보였었고요. 최근에 이번에 그 3월에는 중순에 그 저출산 위에 개최가 좀 검토가 됩니다. 즉 지금 정책 테마로서만 세 가지가 지금 부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먼저 이제 3월 중순에 저출산 위 그 개최 검토와 관련된 이슈는 아직까지는 크게 그 부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부분들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743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15% 상승을 했고 그 영업이익이 14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14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그 현금성 출산 장려책을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 연태 아가방 복식 그 유한 공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이슈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지케어텍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의료정보 시스템 공급업체로 서울대 병원을 비롯해서 제주대학교 병원 등의 대형 국공립병원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카카오 헬스케어 대상으로 대규모 그 3자 배정 윤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최대 2대 주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슈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의사나 약사 및 그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부딪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